네, 안녕하세요. 용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가볍게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 해서 준비한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음악은 예술이니까 주관적인 거 이렇게 하면은 다들 공감을 하는데, 음향 같은 경우에는 공학적인 영역이고 정답이 있고 객관적인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음향을 공부할수록 그리고 작업을 하면 할수록 음향이 정말 이제 음악하고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해보는 걸 좋아해서, 음악은 주관적이다, 음향도 음악처럼 주관적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음향이 왜 주관적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이유들을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마스터링이 객관적일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들, 혹은 마스터링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이유들. 뭐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을까 고민 좀 많이 했는데, 일단 최종적으로 정한 제목은 믹싱 마스터링이 객관적일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들, 이렇게 좀 대꾸법을 사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좀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의 몸을 기준으로 바깥에서 우리 몸 속으로, 혹은 소리의 발생, 스피커 정도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귀에 혹은 우리 뇌로 가는 순서대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가장 쉬운 건 이제 스피커죠. 우리가 사용하는 스피커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오는 차이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PC 스피커나 작업하는 작업용 스피커, 혹은 공연장에 있는 공연용 스피커, 이런 게 다 단순히 크기 차이, 출력기 차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스피커마다 악기처럼 다 그 고유의 어떤 특성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작업용 스피커들은 좀 이렇게 플랫한, 왜곡이 적은 주파수 응답을 추구를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스피커나 이어폰, 헤드폰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듣는 소리에 차이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게 스피커다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 디지털 매체를 흔히 얘기하는 우리 MP3라든지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은 또 스트리밍 포맷이 있는데, 스피커는 이제 아날로그로 이제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변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디지털 데이터를 이제 아날로그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DAC라고 하는 기계가 컴퓨터 안에 다 내장이 돼 있어요. 옛날에는 컴퓨터의 메인보드 혹은 마더보드라고도 예전에 많이 불렀는데, 거기 이제 사운드 카드라는 장치가 DAC 역할을 했고, 저희가 지금 음악을 작업하는 사람들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제 DAC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디지털 파일들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일을 하는 컨버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컨버터들의 성향이 또 있습니다.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컨버터의 해상도나 스펙에 따라서 혹은 성향에 따라서 소리가 이제 바뀔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스피커의 성향 이런 게 또 더해지는 거죠. 스피커 다음에 소리가 출력이 되게 되면은 그냥 바로 저희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소리는 진동이기 때문에 이 공기를 타고 우리 귀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공기를 타고 오는 와중에 방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스피커에서 공기를 타고 우리 귀로 직접 오는 소리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반사음들, 우리 이제 간접음 이렇게 부르는데, 잔향 같은 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벽에 튕겨서 귀로 들어오는 소리들, 바닥에 튕기는 소리, 천장에 튕기는 소리, 옆벽에 튕기는 소리, 뒷벽에 튕기는 소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반사음들이 시간차를 두고 우리 귀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룸의 크기 혹은 룸의 재질,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소리가 한 번 더 왜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의 크기에 따라서 특정 주파수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방의 재질이 지금 제 작업실처럼 흡음이나 반사 처리가 돼 있느냐, 일반적인 벽으로 돼 있느냐, 혹은 이런 물건들이 소리들을 흡수하거나 난반사하는 역할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 재질들이 반사를 너무 많이 해서 소리가 이렇게 울린다거나 하면은 우리가 듣는 소리들이 왜곡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방에서는 울림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또 잔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소리가 또 왜곡이 되게 됩니다. 아주 좋은 스튜디오를 가더라도 왜곡이 아예 없는 스튜디오가 존재하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파수 왜곡이나 잔향, 반사음, 그런 왜곡들이 생기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스피커 혹은 이제 컨버터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룸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소리가 우리의 귀로 오게 되면서 또 얼굴에 영향을 받아요. 이 머리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고음역대 소리들은 직지성이 강해서 어디에 부딪히면 이제 반사되는 경향이 있고, 저음역대 소리들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타고 그걸 넘어가는 성질이 있다. 해서 우리가 이거를 회절이라고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내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소리가 났다 하면은 오른쪽 귀에 와서 직접적으로 들리는 소리도 있지만, 이 소리가 우리 얼굴을 타고
이 반대편 귀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회절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이 얼굴 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조금 왜곡이 발생하고요. 요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HRTF라고 하는데요. Head Related Transfer Function 이렇게 부르고, 우리나라 말로는 머리 전달 함수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단순히 뭐 그런 경향이 있나 보다, 이야기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생각보다 관련된 논문이나 연구도 많이 있고, 우리가 요즘엔 헤드셋이나 이어폰으로도 다 입체 음향을 들을 수 있죠. 스테레오 환경인데도 소리의 앞 뒤가 표현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때 3D 오디오 이런 거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HRTF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과학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HRTF에서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귓바퀴거든요. 귓바퀴. 그래서 소리가 발생해서 우리 귀로 들어올 때 이 귓바퀴가 필터 역할을 하게 돼요. 물론 이렇게 소리를 모아주고 그런 역할도 하지만, 뒤쪽 방향에서 오는 소리의 입장에서는 이 귓바퀴가 방해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소리가 머리를 회절하듯이 여기서 또 어느 정도 상쇄가 되고 주파수 변형이 일어나서 우리 귀에 들어오게 되는데, 사람마다 귓바퀴의 이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주파수의 변형도 사람마다 다르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리가 우리 귀를 타고 고막을 향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이 있어요. 머리를 타고 귓바퀴를 타고 이제 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고막까지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웨이도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귀가 아프면 중이염에 걸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중이가 있고, 그 바깥에 이제 소리가 처음에 귀에 들어가서 이제 귓구멍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귓구멍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 길을 타고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웨이도, 웨이에 있는 길인데, 그 웨이도를 이동을 하면서 특정 주파수가 증폭이 되게 돼요. 요거는 이제 막힌 관 공진이라고 해가지고, 소리가 막힌 관에 들어갔을 때 특정 주파수가 부스트 되는 현상이 있어요. 요거를 자세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사람마다 웨이도의 길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뭐 보통 2에서 3cm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웨이도가 짧을수록 조금 더 고주파 쪽으로 증폭이 되고요, 웨이도가 길수록 조금 더 저주파 쪽으로 증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웨이도의 길이에 따라서 증폭되는 주파수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소리가 왜곡이 한 번 더 되고요. 소리가 이제 웨이도를 지나가지고 고막을 또 지나서 달팽이관에 가게 되면은 청세포가 있는데, 이 청세포 자체가 사람마다 선천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내가 예민한 주파수 대역이 있고, 내가 좀 덜 예민한 주파수 대역이 있고, 얼굴 생김새나 몸의 생김새 이런 게 다르듯이 청세포도 사람마다 선천적으로 이제 다르게 타고난 거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주파수를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선천적인 차이 말고도 이제 후천적인 노화가 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달팽이관 앞쪽에 있는 고주파를 담당하는 청세포 대역들이 먼저 노화가 일어나고 손상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삐 하는 이명을 듣게 되면은 그 소리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의 청세포가 손상이 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고주파 영역에 있는 청세포들이 먼저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실제로 같은 소리를 청세포에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이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생물학적인 특성인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볼륨, 음압,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도 주파수별로 민감도가 또 달라지게 돼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인간의 감각기관은 생존에 유리하게 발달했다라는 가정하에 아무래도 우리가 듣는 사람 소리, 말소리라든지 뭐 자연에 있는 동물 소리,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중역대에 이제 많이 분포를 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대역에 이제 예민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고역대나 저역대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 볼륨을 크게 듣게 되면은 중역대처럼 좀 이제 예민하게 듣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데이터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등청감 곡선이라고 하는 Equal Loudness Contour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좀 자세하게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그냥 있구나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이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소리를 또 다르게 들을 수 있다.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 똑같은 스피커라고 해서 소리가 같을까요? 이게 아날로그의 특성인데 이제 개체 차이라고 하죠. 이런 아날로그,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은 100% 똑같은 물건이 존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기타를 똑같은 브랜드에서 똑같은 모델 2개 사더라도 완벽하게 똑같은 나무 2개가 없기 때문에 미세할지라도 어쨌든 이제 기타 2대의 소리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를 사보신 분들은 간혹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스테레오 페어 스테레오 매치드 뭐 이런 식으로 한 쌍의 마이크 2개를 이제 묶어서 파는 마이크 세트를 보신 적 있을 텐데, 같은 마이크 2
개 사면 되지 왜 이거를 한 쌍을 이제 묶어서 파냐 하면은 그 개체 차이를 최대한 줄이려고 이제 연번,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게 되면 시리얼 넘버 순서대로 이제 번호를 찍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100개의 마이크를 만들었다면 1번 마이크랑 100번 마이크보다는 1번 마이크랑 2번 마이크가 조금 더 특성이 이제 비슷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생산된 마이크를 이제 묶어서 이제 스테레오 마이크로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스테레오 마이킹을 할 때 마이크 두 자루를 이제 가능하면은 같은 특성을 지닌 마이크를 쓰는 게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아날로그 하드웨어들 또한 이제 에이징, 노화가 발생하죠. 우리가 사용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이제 장비가 늙어가는. 그래서 스피커를 사면은 내 어떤 음악을 듣냐에 따라서 스피커의 특성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소리들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주관적인 이유지만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는 또 사람이 소리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자의 컨디션,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주파수가 더 예민하게 들릴 수도 있고 혹은 덜 들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음악이 빠르게 들리거나 느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첨감 곡선하고 청자의 컨디션에 따른 소리의 왜곡 같은 경우에는 심리음향이라는 분야에 속하게 되는데 인간이 소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향이 객관적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다루는 이제 음향 자체가 음악 안에서의 음향을 다루는 거죠. 저도 그렇고 많은 뮤지션들이 이 부분을 조금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가청 주파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20Hz부터 2만 Hz까지가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좁은 범위의 주파수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물리적인 음향을 다루는 초음파나 수중 음향 또는 이제 통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넓은 범위의 이제 주파수를 다루게 되는데 우리는 가청 주파수라는 소리의 범위 안에서 음악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그 안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데이터의 퀄리티나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진공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뮤지션들의 약간 로망 같은 거잖아요. 진공관 앰프라든지 진공관 컴프레서, 진공관 마이크 이런 게 이제 음향인들 혹은 이제 뮤지션들의 로망 같은 장비 중에 하나인데 진공관을 사용하는 분야 자체가 요즘에 거의 없다고 전 들었어요. 진공관이라는 장비가 효율이 낮아서 이제 다른 분야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음악에서만 유독 음색 때문에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음악에서 사용하는 진공관을 생각해 보더라도 진공관이 들어있는 장비가 진공관이 들어있지 않은 장비보다 노이즈 레벨도 훨씬 높고 관리도 까다롭고 여러 면에서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그 진공관의 특유의 그 배음, 그 특유의 음색이 좋아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공관을 우리가 아직도 사용하는 게 우리가 이제 단순히 소리라는 것을 데이터로만 이용하지 않는다는 반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또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음향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보게 된 이유가 음향은 하나의 답을 놓고 좀 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이킹을 한다거나 믹스를 한다거나 이럴 때 무조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맞고 이렇게 안 하면 틀린 거고 이렇게 좀 얘기하는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한 음악에 대해서도 이제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어떤 사람 좋아하고 어떤 사람 싫어하고 사람마다 또 취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어떤 연주나 노래에 대해서도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취향의 영역인 거를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데 음향 같은 경우에는 유독 정답을 강요하거나 하나의 답만 좀 찾으려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제가 음향 공부를 할 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음향을 처음 공부하면은 배울 것도 너무 많고 어렵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급해서 정답을 찾으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과학도 이제 불변의 진리는 없고 이제 언제든지 다 변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음향도 음악처럼 불변의 진리는 없고 나만의 이제 답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어렵고 장황하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혹시 제가 틀리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음향이 객관적일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들 혹은 음향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이유들, 근거들 그런 거 알고 계신 게 있다면 댓글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이야기도 있고 남들이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교차 검증을 통해서 또 다양한 재밌는 이야기들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해 주시고 다음에 어떤 이야기 듣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